안녕하세요. 시계탑의 흐른 피 규칙 설명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앉아서 사회자를 맡은 사람이 캐릭터를 배분했다라고 한다면 화면 왼쪽 위에 당신의 캐릭터는 무슨 캐릭터다 이렇게 알림이 뜹니다. 이 경우에 이제 시트를 보면서 난 스파이니까 이런 능력이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말씀드린 김에 요 캐릭터 시트를 한번 잘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빨강과 파랑으로 캐릭터를 나누게 되면 밑에는 악팀, 그리고 위에는 선팀, 그렇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선팀의 목표는 악마를 투표 등으로 처형시키는 것, 그게 이제 목표고요. 그럼 이기게 되고 처형시키면, 반대로 악팀의 경우는 악마를 생존시키면서 2명을 남기는 거. 그러니까 이 중에 한 명이 악마여야 되는 거죠. 2명 중에 한 명이. 그래서 악마 vs 다른 한 명의 1대1 상황을 만드는 것. 이 상황을 만들려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밤에 악마가 이제 한 명을 골라서 살해를 하거든요. 살해시키는데, 그래서 밤을 넘어갈 때 이미 3명이다. 그럼 당연히 악마는 다른 한 명을 죽이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2명이 남게 되는 거니까 미리 게임을 종료시킬 수 있고, 근데 또 반대로 이제 캐릭터 능력 중에 군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오른쪽 열에 이제 위에서 5번째 줄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 군인 친구는 악마의 살해로부터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악마가 군인을 택했을 때 죽지 않으니까 또 다음날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잘 해서 사회자가 알아서 판단을 하실 겁니다. 게임이 조기 종료되는지 아닌지. 뭐 얘 좀 샜는데 계속 설명드리면, 여기 옆에 마을 주민, 외부인, 하수인, 악마라는 이제 카테고리가 4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악마와 하수인은 악팀인데, 악마는 매일 한 명을 죽이는 플레이어인 거고, 또 악마가 죽으면 선팀이 이기게 되는 이제 승리 조건의 직결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수인 같은 경우에는 악마를 돕는 역할인데 능력들이 좀 세요. 예를 들어서 독약꾼은 매일 밤에 플레이어를 선택해서 그 플레이어는 오늘 밤과 다음날 낮까지 중독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독된 사람은 자기 능력이 오작동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보를 얻는 직업, 예를 들어서 공감인 같은 경우에 매일 밤에 이 공감인의 양옆에 있는 플레이어 중에 몇 명이 악팀 플레이어인지 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 그 중에 한 명만 악팀 플레이어, 그러니까 빨간색 플레이어였다고 칠게요. 근데 그 사람이 독약을 맞았다, 중독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그 정보가 정확히 원래 줬어야 되는 정보인 한 명을 사회자가 줄 수도 있고, 아니면 0명 또는 2명을 줄 수도 있다. 이거 랜덤으로 혹은 사회자 마음대로 결정이 됩니다. 아무튼 강력한 능력들이 있는 친구들이 하수인이고요. 이 하수인들은 본인이 죽더라도 악마를 도와야 되는 게 게임 승리 목표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주민 같은 경우에 선팀에 되게 좋은 능력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외부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선팀한테. 그럼에도 선팀이니까 이 친구들은 능력이 안 좋지만 악팀을 중에서 악마를 찾는데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예시로 취한 사람을 보시면, 취한 사람은 여기 왼쪽 위에 당신의 캐릭터는 취한 사람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당신의 캐릭터는 요리사 뭐 이런 식으로 뜨는데, 사실은 이제 게임 시스템적으로는 취한 사람인 거예요. 그건 사회자가 알아서 미리 다 배분을 한 상태인 거고, 그래서 이 취한 사람은 중독과 똑같아요. 중독과 취한 건 똑같은데, 이제 요리사가 만약에 처음부터 취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서로 인접해 앉은 악팀 플레이어가 몇 쌍인지 알고 시작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쌍이다 그러면은 악마랑 하수인이 서로 붙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받는 친구인데, 갑자기 뭐 0쌍, 2쌍 이렇게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자기가 취했다 뭐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혹은 그렇게 주장하는 다른 사람이 있어. 내가 요리사였는데 0쌍으로 받았어. 근데 여러 정보를 이제 받아가지고 추리하다 보니까 0쌍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취한 사람이라서 정보를 잘못 받은 건지, 아니면 뭐 중독당해서 정보를 잘못 받는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요리사인 척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게임을 하시는 게 요 시계탑의 흐름피의 대략적인 흐름이고요. 이게 이제 사회자 입장에서 바라본 8명 게임의 요약 양상 같은 느낌인데요.
이제 게임 내 캐릭터인 스파이는 요 사진을 볼 수 있고요. 아무튼 간에 가운데에 있는 직업 3개가 있는데 요거는 게임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근데 악마, 이 경우에 인프겠죠. 이 인프 플레이어에게 사회자는 요 직업 3개를 게임 안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 주민 3개를 알려줌으로써 이 악마가 요 3개 중에 하나로 연기해서 게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제 나머지 2개는 이 악마가 하수인한테 나중에 게임 중 귓속말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함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게임은 이제 연기가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업 3개 중에 하나가 처단자였다고 했을 때 인프가 악마가 처단자로 연기를 했어요. 이 게임 중 한 번만 나중에 공개적으로 플레이어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플레이어가 악마라면 그 플레이어는 사망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능력이 있는데, 악마가 자기 처단자인 척하고 낮에 이 주황색 플레이어를 쏜 거예요. 처단자 능력으로. 물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사회자님, 저 처단자 능력 주황색 플레이어에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사회자는 당신은 처단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는 능력이 발동되었습니다. 와 같이 능력이 발동됐는지 안 됐는지만 말해주기 때문에 연기하기가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악팀끼리 서로 알고 게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록색 플레이어, 악마는 노란색 플레이어가 하수인인 걸 알고 시작하고, 또 노란색 플레이어 하수인은 청록색 플레이어가 악마인 걸 알고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제 하수인이 여러 명인 게임, 더 인원수가 많은 게임의 경우에는 하수인이 누구누군지는 악마가 알지만은 그 둘 중에 누가 뭐 도각꾼이고 뭐 그런 거 다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종류의 악마인지는 모르는데 누가 악마고 누가 하수인인지는 악팀끼리는 서로 알고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수인이 더 많을 경우에는 하수인끼리도 어떤 다른 하수인이 누군지, 또 악마는 누군지 이렇게 알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반적인 설명은 이제 캐릭터 설명을 했는데 게임 시스템 설명 안 했어요. 이제 시스템 설명 들어갈게요. 자, 낮과 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밤. 밤에는 악마가 이제 플레이어 한 명을 살해하는 단계고, 여러 이제 플레이어들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 정보를 얻거나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마는 매일 밤 플레이어를 선택하는데, 여기 매일 밤 옆에 별표가 있죠. 이 경우에는 첫날 밤은 수행하지 않음, 이 표시를 보시면 아예 처음 게임 세팅 때 하는 밤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한 명을 죽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뭐 이런 수도승 같이 이제 일반 마피아 게임의 의사 같은 존재죠. 플레이 하나를 골라서 대신 자힐은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을 악마의 살해로부터 안전하게 만든다. 뭐 이런 능력도 있고, 뭐 공감인,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 얻는 능력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토론 단계가 있어요. 토론 단계. 그리고 뭐 처단자 같은 낮에 사용하는 능력들을 사용하는 단계고요. 보통 한 6분 정도를 사회자가 토론 단계로 주게 되고요. 이 6분이 지나면 이제 토론이 끝나고 지목 단계 혹은 지명 단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잠깐 설명을 위해서 화면이 조금 어지러울 수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기가 뜹니다. 그래서 이제 지명 설명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요 노란색 플레이어가 파란색 플레이어를 지명한다 가정했을 때 마이크로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버튼을 활용하면은 세팅이 됩니다. 활용 방법 아마 사회자가 알려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앞에 짧은 요 시계 바늘이 오는 거고, 지목을 당한 사람, 내가 지목을 한 사람한테는 긴 화살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바늘을 받은 플레이어들만 지금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요. 다른 플레이어들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둘의 지목한 이유나 반론이 끝났다, 혹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고 한다면 사회자가 시계를 돌릴 거예요. 어떻게 돌리냐? 이런 식으로 시계바늘이 한 바퀴 돌아갑니다. 이때 시계바늘이 본인 앞을 지나기 전에 이 본인 앞에 여기 보트 버튼을 눌러서 손을 들면은 이 사람이 처형되는 데에 찬성한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찬성한 사람이 생존한 플레이어의 과반수 이상, 짝수라면 동률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처형 예정자가 되게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란색이 보라색을 지목한 다음 시계를 돌렸다. 근데 찬성한 사람이 2명이었다. 3명 중에. 이 경우에는 이렇게 이 단두대 모양의 그 피규어가 그 사람한테 가면서 처형 예정자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 사람이 확정으로 처형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라색 플레이어가 노란색 플레이어를 지목한 다음 구구절절 설명을 하다가 이제 투표를 시작했을 때 돌아갔는데 아까 전에 2표보다 많은 표, 지금 보라색 처형 예정인데 2표를 받았잖아요. 그것보다 많은 표, 이번엔 동률은 안되고 더 많은 표가 나오게 되면 새로 지목당한 사람으로 처형 예정자가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계속 지목을 했는데도 과반수가 계속 안 나오면 아예 처형 없이 나중에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투표를 통한 처형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처형이라는 문구로 낮에 한번 실행이 되게 되면은 그거를 통해서 이제 생존자가 사망하게 되면 밤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뭐 이거는 좀 잔룰이니까 사회자가 알아서 챙겨줄 거고요. 그리고 더 이상 지목이 없거나 더 이상 더 많은 수의 투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사회자가 이렇게 사망을 시키게 됩니다. 자, 사망을 시키게 되면은 흰색 앞에 있던 요 표시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뀌고 그 위에 작은 흰색 토큰이 새로 생기게 되는데 이 검정색으로 바뀌었으면 죽었음을 표시하는 건데요. 이 게임은 특이하게 다른 마피아 게임과는 다르게 죽었더라도 다른 사람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죽은 후부터는 딱 한 번에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투표를 할 때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일반적으로 참가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요 투표권을 사용하면은 자동으로 요 흰색 작은 토큰이 사라지게 돼서 더 이상 투표를 할 수 없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은 사람의 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과반수를 만들 때 생존자 기준으로 절반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죽은 사람 표는 조금만 더해져도 과반수를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게임 후반에는. 그래서 죽은 사람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죽었더라도 게임에 참여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잔룰이 또 몇 가지 있는데, 지목을 시작한 사람은 그날에 더 이상 지목을 시작할 수 없어요. 하루에 지목은 한 번만 시작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지목을 당한 사람은 또 지목을 한 번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날. 예를 들어서 노란색 플레이어가 지목을 당했는데 과반수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의심스러우니까 한 번 더 달아보자, 더 지목해보자, 요런 거는 전혀 성립이 안 되고 다음날 다시 지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 표시는 여기 있던 글자가 검정색으로 바뀌는 거고요. 원래 같으면 이제 이렇게 파란색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목을 시작했다면, 이미 시작했다면 검정색으로 바뀐 거고, 마찬가지로 지목을 당했다는 표시가 빨간 글자가 이미 아직 살아있으면 지목 안 당한 거고, 한번 지목 당했으면 검정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투표까지 설명했고요. 만약에 이렇게 처형을 해서 밤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의 능력을 사용하고 악마가 한 명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까 승리 조건이 발동될 때까지 계속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귓속말 시스템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게임에는 테타베는 귓속말 시스템이 있어요. 실제 게임에서는 실제로 귓속말 하는데 테타베는 그걸 구현이 잘 어려우니까 스크립트로 만들어 놨고요. 화면 밑에 셀렉터 컬러 뭐 이런 버튼이 보입니다. 이 경우에 노란색 플레이어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파란색이 있으니까 파란색한테 보내볼게요. 파란색 플레이어한테 하이라고 보내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이라고 보냅니다. 이 경우에 이제 노란색이 파란색 플레이어한테 하이라고 보냈다는 사실이 이제 뜨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한테는 요 Yellow has whispered to blue,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귓속말을 했는지만 나오고 그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당사자들 그리고 사회자한테만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to 캐릭터, 요거는 이제 글자 수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영어일 경우에는 정확하지만 한글일 경우에는 똑같은 문장을 보내도 글자 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냥 대략적인 수치로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한테 보내는 이제 귓속말이 있는데요. 블랙한테 보내는 귓속말은 그 보냈던 사실 자체가 안 떠요. 뭐 내용도 안 뜰 뿐더러. 그래서 사회자한테 규칙 질문이 있거나 자기 캐릭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뭐 당신 규칙 실수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얼마든지 블랙한테 귓속말 해도 된다. 귓속말 할 수 있는 시간은 낮에 토론 시간 동안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명이 시작되는 시계가 뜬 후부터 그리고 밤까지는 절대 귓속말을 할 수가 없고, 그때는 일반적인 사람도 이제 귓속말 뿐만 아니라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목을 시작한 사람과 지목을 당한 사람만 말할 수 있고, 밤에는 아예 말도 안 되고 귓속말도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취함과 중독 때문에 아까 캐릭터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죠. 그거 한 번 더 참고하시면서 게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